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제1절에서 소유권에서 소유권의 의의가 나오죠. 일단 소유권의 의의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다. 개념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야 난 자기 거야 라고 해봤자 소유권의 객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중요하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말 쓰나요?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채권과 전세권과 같은 일정한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안 됩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야 하나입니까? 물건 하나입니다.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이 물건이 반드시 현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짜장면 곱빼기 하나 주세요. 짜장면 곱빼기가 없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지만 짜장면 곱빼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짜장면 곱빼기가 있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직 그 아파트가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하지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반드시 그 물건이 뭐 해야 돼요? 현존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념에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면 그 소유권은 토지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치겠죠. 다시 말하면 상하로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무제한일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그 일정한 범위가 제한되는데 우리 민법은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정당한 이익.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고요. 개별적으로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땅 속으로도 미치니까 그 땅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흙이든 그것이 암석, 돌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토지 소유권의 객체인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데 지하수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천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뭔 소리냐? 자, 제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안에는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겠죠. 화장실권 그런 거 있나요? 거실권 그런 거 있나요? 안방권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 안방이다 거실이다 건너방이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인 거죠. 따라서 안방권, 화장실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온천권, 지하수권 그런 것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건 다 땅 소유자 거냐? 아니다.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은 미채굴, 광물만은 뭐죠? 빠집니다. 이 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고요. 광업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뭐의 객체예요? 소유권의 객체. 광물은 뭐예요? 광업권의 객체니까 객체를 달리해요. 중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과 광업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교재 우측 카드에 보시면 판례 석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넘겨보시면 2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1번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뭐겠습니까? 매매와 같은 계약이겠죠. 매매와 같은 계약이 가장 중요한 취득 원인이긴 한데 그것은 계약법에서 따로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평생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희한한 것들만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는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2번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무조건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잊지 마셔야 되고요. 서설 나와 있고요. 내용을 가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뭔가 개별적인 판례들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 생각하시냐면 이런 제도들이 왜 인정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큰 틀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요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도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왜 인정되는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판례 같은 거 잔뜩 외우더라도 기본적 틀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말만 바꾸게 되면 틀리는 부분이고 또 기본적 틀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판례를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점유취득시효의 한 90%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일단 우측에 점유취득시효부터 먼저 볼게요. 245조 1항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뭐예요? 취득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유 취득시효라고 해요. 자, 지금 방금 읽어본 규정을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고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스럽고 뭐 해야 돼요? 공개적이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특징, 선의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의 점유자도요 점유 취득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데 점유 취득쇼 하려면 무슨 점이어야 돼요? 자주점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우리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 자주와 타주를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진다 그랬죠. 따라서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뭐예요? 자주점유라고 했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네요. 아니, 자주점유가 되려면 매매 계약이 필요한데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지 왜 굳이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취득수요를 주장해야 되느냐. 이게 뭐죠?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의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취득수요 하려면 자주점유해야 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자주점유가 되려면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맞습니다.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취득수요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0년, 20년, 30년 지났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취득수요는 왜 필요한 거냐? 자, 계약을 하긴 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졌어요. 또 증인도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러는 바람에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그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점유 취득수요라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 취득수요라는 것은 왜 인정하는 제도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점유 취득수요는 무엇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점유 취득수요를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보통 이제 요 취득수요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단 말이죠. 아유, 뭐 우리 시댁에 그 땅이 우리 남편이 땅이 있는데 뭐 집안 어르신이 지금 한 20년 넘게 경작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그 집안 어르신이 왜 그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겁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답하겠죠. 아, 글쎄요, 그게 뭐 옛날에 시아버지가 쌀 2짝 주고 팔았대나 봐요. 이러면 그분의 점유 개시 원인은 쌀 2짝 주고 샀다 매매니까 자주점이고 따라서 뭐 한 거예요? 취득수요 한 거예요. 땅 뺏긴 거예요. 그죠? 뺏긴 게 아니라 땅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글쎄요 그 뭐 시합 집안 어르신인데 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냥 좀 부쳐 먹으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쳐 먹으란 얘기는 땅 준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란 얘기거든요. 너 어려우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아라는 말은 농사 수확물을 가지란 얘기지 땅 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따뜻 그것은 땅을 뭐 한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따라서 자주가 아니라 타주기 때문에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취득수요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글쎄요, 뭐 하도 옛날이라서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집안 어른들한테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겠대요. 이러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농사 짓고 계신 그 집안 어르신이 유리하겠죠. 왜요?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점유 취득수요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고요. 따라서 뭐죠?
매매 같은 권한이 있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면 뭘 주장합니까? 점유취득세를 주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요건해 가지고 기억, 평온하고 공연하고 뭐죠? 자주 점유해야 된다 해가지고 B번에서 제가 자주 점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니은번 20년간 점유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디귿번 등기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읽어본 법조문에 따르면 취득 시효했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년이 완성되는 시점은 아직 소유권이 없는 거고요.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아직도 감 못 잡으셨어요? 그럼 큰일 났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왜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 청구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뭘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아직 등기를 못 해가지고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소유권, 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나시나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중요한데요. 이런 말씀드렸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을은 갑한테만 돈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잘못하면 뭐죠? 두드려 맞는다. 이렇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상대권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란 얘기예요? 상대권이란 얘기인 거죠. 감 잡히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밤 자정이 20년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오늘 밤 자정이. 근데 지금 오후 1시 10분이라면 아직 자정이 안 됐으니까 저에게는 등기 청구권, 채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언제 그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자정이 되는 순간 등기 청구권인 채권을 갖겠죠. 그러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도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자정이 되는 순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겁니다.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울트라 파워 쿠션으로 베리 어떻게 해요? 엑셀런트하게 뭐죠?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 판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판례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 강의 때 다른 건 다 한번 잊어버려도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어떻게요?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교재를 잠깐 볼게요. 교재 보시면 디귿번 등기에서 A번 등기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B번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 넘겨보시면 C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자, 등기는요 갑이 하고 있어요. 점유는요 을이 하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깁니까?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그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17년 됐을 때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한테는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평이 누구기 때문에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 안 되면 큰일 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오늘 밤 자정이 돼야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따라서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오늘 밤 자정 그 시점에 소유자에게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20년 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군 거예요? 병인 것이니까 을은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에게는 물론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정한테는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조금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요 21년을 새로운 시작점,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계산해 봤더니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 하나 더 생겨요. 다시 말하면 요때 있었던 채권은 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때부터 시작해서 또 20년이 되면 새로운 또 다른 채권이 생기는데 요 채권도 누구한테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속 정이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무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무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등기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교재 보시면 94페이지 두 번째 그림 밑에 나와 있는 다만이 뭐죠?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해가지고 첫 번째 점은 여기서 볼 거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지울게요. 자, 21년 돼가지고 병이 정한테 팔아먹으면 을은 정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병한테는 계속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병이 누구예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니까요. 근데 문제는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봤자 못 해주잖아요. 그럼 이때 을은 어떻게 해요?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은 뭐겠어요? 얘한테는 어차피 지금도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정해병으로 소유권이 포기됐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한다고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뭘 청구하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이제 교재는 없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21년 됐을 때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한테 등기를 청구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너는 정한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뭔 개소리인가 싶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러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때 점유를 개시한 게 아니라 1년 뒤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점유 개시 시작점, 기산점을 뒤로 늦출 수가 있다면 얘도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또 만약에 5년 후에 팔았으면 이게 5년 뒤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판례가 의미가 없어져요. 정과 같은 사람이 뭐예요?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점유개시 기산점, 시장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점유한 시점을 주장해야 되지 지멋대로 뒤로 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도 뭐라고요? 등기 청구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3회 가지고 두 번째 취득시효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죠.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 이것도 법조문 읽어봐야 되는데 타이틀부터 먼저 써볼까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법조문 읽어봅니다. 245조 2항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이고 뭐까지?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등기부 취득시효가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라면 일단 자주 점유이어야 하는데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형적 원인으로서 뭐가 필요해요? 매매 계약이 필요하잖아요. 아직도 안 이상하세요? 다 이상한가요?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10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냐, 이 문제인 거죠. 이상하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뭐래요? 선의이고 무과실이래요. 진짜 이상하죠. 그죠?
아니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저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리고 이전 등기 받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이 사람은 재수없게 10년이 지나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이 돼야 뭐가 끝나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건요. 왜 인정되는 거냐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등기가 무효라면 아무리 선이고 무과실이라도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다만 이러한 태도는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민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인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직것도 아니면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났어요. 물론 이 등기는 불법한 거고 당연히 뭐죠? 무효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병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도 해줘서 등기까지 해줘서 병은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고요.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뭘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몇 년이 지나면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을 구입하면 10년 동안은 불안한 거예요. 왜요? 갑이 제정신 차리고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요. 왜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이제는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10년이 지나면 뭘 하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때문에. 자, 등기부 취득시효란 뭐라고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점유 취득시효는 같이 나오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 공신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함께 나오지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전혀 별개의 제도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건을 검토해 볼게요. 자, 일단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내내 선이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시작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돼요. 등기할 때 선이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병이 처음에는 을의 등기란 무효란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었어요. 3년 됐을 때 을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병은 1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왜요? 10년 내내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병이요 을로부터 인도를 받을 때는 선이 무과실이었는데 나중에 을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을 알게 됐고
부랴부랴 을한테 지랄거려서 등기를 받았어요. 등기할 때는 악이었어요. 그래도 얘는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점유를 시작할 때만, 인도받을 때만 뭐이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겠죠. 다시 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판례도 마찬가지지만 교재를 보게 되면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원래 이 등기가 유효해야 되는데 무효라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그건 잘못된 이해인 거죠. 만약에 을의 등기가 처음부터 유효라면 을은 10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말하는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인 거예요? 무효인 등기인 거예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으면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우리 교재 우측 하단에 관련 판례 가지고 안 되는 등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기초 강의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할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으면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병이 10년 지나서 이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후에 정한테 팔아먹고 인도를 해줬다면 정은 이미 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정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이 있겠죠. 그죠? 10년 지나면. 근데 만약에 병이 4년 동안 등기하고 있다가 정한테 팔았어요. 이랬을 때 아직 10년 안 됐으니까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얘가 또다시 10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병이 이미 4년 했으니까 얘는 6년만 하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6년만 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꼭 10년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것이 우측 하단에 있는 니은번 뭐예요? 등기의 승계 문제가 되는 거죠. 다 했죠, 그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병원하고 공연하고 선의 무과실 자주 합니다. 그죠? 기억해 두시고 뭐 반복적이지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병 스스로 무과실은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효과 해가지고 1번 등기 전의 효과. 다시 말하면 등기를 안 했다면 아직 뭐가요? 소유권이 없다. 다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전 등기해 줘야 될 입장이니까 완성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2번 등기 후의 효과. 등기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게 다 뭐예요? 점유취득시효 얘기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것은 법논리적으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이해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첨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